친구랑 차를 마시는데 제가 계속 머리를 좌우로 흔든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보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불안합니다. 지난달 진료실에서 만난 40대 직장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머리 떨림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초기에는 당사자는 전혀 알 수가 없어서 더욱 스트레스가 큰 병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리 떨림의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고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도 모르죠.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집에서도 스스로 머리 떨림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리떨림 완치연구소 구대한의원 양재원 원장입니다. 머리떨림은 생각보다 흔한 증상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단순히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머리떨림에도 여러 가지 원인과 종류가 있고 일부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머리떨림은 경추의 부정렬, 뇌신경의 협착, 심장의 우라, 기운의 약화, 이 네 가지 원인이 갖춰졌을 때 발병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스스로 머리떨림의 원인을 파악하고 언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서 불필요한 걱정은 덜고 정말 필요할 때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머리떨림의 종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떨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좌우 떨림입니다. 고개를 좌우로 젓는 것처럼 움직이는 떨림이죠. 두 번째는 상하 떨림입니다. 마치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앞뒤로 움직이는 떨림이죠. 세 번째는 복합 떨림입니다. 좌우 떨림, 상하 떨림이 모두 나타나는 거죠. 단 좌우 떨림이 나타날 때는 상하 떨림이 나타나지 않고 상하 떨림이 나타날 때는 좌우 떨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정 자세와 상황에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부터 자가진단법 1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떨림의 양상을 아주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머리 떨림은 발병 후 3, 4년간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로 가족이나 친한 지인들이 이를 발견하고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머리 떨림이 아주 짧은 시간에 빠른 속도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를 관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본인이 거울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민하게 관찰할 수 있는 상대방이 있으면 이를 초기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떨림의 양상을 정확하게 관찰하는 겁니다. 본인이 거울을 봐도 잘 보이지 않는 경우 많습니다. 가족들이 뒤에서 봐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옆에서 보면 의외로 잘 안 보입니다. 뒤에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앞에서 보려고 하면 환자가 긴장하게 되죠. 무의식적으로 떨림이 있는 경우는 긴장하고 이렇게 의식을 하게 되면 떨림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게 하면서 뒤에서 관찰하면 의외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떨림의 방향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좌우로 흔드는지 상하로 끄덕이는지 확인합니다. 한쪽으로 탁탁 치는 듯한 떨림인지 대칭적으로 상하 혹은 좌우로 나타나는 떨림인지 관찰해 봅니다. 떨림의 빈도도 중요합니다. 1초에 몇 번 정도 떨리는지 세어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1초에 4번에서 6번 정도의 떨림이 가장 흔합니다. 떨림의 강도도 확인해 보는 겁니다. 미세한 떨림인지 다른 사람이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떨림인지 평가해 보세요. 또한 떨림이 항상 같은 강도인지 아니면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도 관찰합니다. 만약 자신이 잘 느끼지 못한다면 여자들의 경우 머리를 감거나 머리를 말릴 때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려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흔들린다면 머리 떨림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쓰고 있다면 안경테를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안경테가 떨리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가진단법 2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머리 떨림과 함께 나타나는 다른 증상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동반 증상들을 체크하면 떨림의 원인을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먼저 손떨림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손 전체가 상하로 떤다면 단순한 수전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동전을 세듯이 엄지랑 검지손가락이 이렇게 떤다면 파킨슨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걸음걸이 변화도 체크해 보세요. 걸을 때 균형이 잘 안 잡히거나 보폭이 작아지거나 걸음이 느려졌다면 파킨슨병이나 다른 신경계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얼굴 표정이 무표정해졌거나 눈 깜빡임이 줄어들었다면 이것도 파킨슨병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갑상선 기능도 체크해 봐야 합니다. 최근에 체중이 급격히 감소했는지, 심장이 빨리 뛰는지, 더위를 많이 타는지, 불안감이나 초조함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런 증상들과 함께 떨림이 있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떨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활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먼저 복용 중인 약물을 점검해 보세요. 일부 약물들이 떨림을 더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정신과 약물, 위장약, 천식약, 일부 혈압약 등이 떨림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한 후 떨림이 나타났다면 약물 부작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페인 섭취량도 확인해 보세요. 커피, 녹차, 에너지 음료 등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떨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카페인을 얼마나 섭취하는지 계산해 보시고 섭취를 줄였을 때 떨림이 개선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스트레스와 수면 상태도 중요합니다. 최근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수면이 부족했는지 돌이켜 보세요.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은 기존에 있던 미세한 떨림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첫째, 갑자기 시작된 심한 떨림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힘이 빠지면서 떨림이 시작되고 점점점 더 심해진다면 이는 뇌졸중이나 다른 급성 뇌질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한쪽으로만 나타나는 떨림입니다. 한쪽 손, 발과 함께 머리가 떨린다면 파킨슨병이나 다른 신경계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셋째, 다른 신경학적 증상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언어장애, 연화곤란, 시야장애, 어지럼증, 보행장애 등이 함께 있다면 반드시 뇌의 문제일 수 있으니까 신경과 진료를 꼭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병원에 오시기 전까지 혼자서 하실 수 있는 간단한 자가관리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규칙적으로 하세요.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 설명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보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카페인 섭취를 줄이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요가 같은 이완요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목 뒤쪽에 풍지혈을 가볍게 마사지하거나 손목에 신문혈을 지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따뜻한 찜질을 목과 어깨에 해주는 것도 근육 긴장 완화에 아주 좋습니다. 혈자리 마사지도 제가 이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꼭 보시고요. 오늘은 머리 떨림의 자가진단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떨림의 양상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동반 증상들을 체크해보고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가진단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일 뿐입니다.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거나 떨림이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반드시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머리 떨림은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환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로 정확하게 관찰한 후에 구대 한의원을 찾아오세요. 앞으로도 제가 올릴 영상들 받아보시기 원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한 분 한 분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